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역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보다 많이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73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목요일 2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화를 거셔서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로 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자 상담 위주로 해서 좀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되도록 많은 분들의 고민 상담을 좀 해드리려고 할 거니까요. 참여 많이 바라시고, 그 다음에 그 고민이라든가, 그러니까 일을 저지른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먼저 계약을 해버리고 이렇게 질문해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뭔가 이제 부동산 계약을 앞두시고 계신다고 한다면 일을 하시기 전에 미리 한번 사전 점검차 문의를 주시면 제가 좋은 답변으로 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고환율과 고물가, 고금리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투자자는 물론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도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최대한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리기 위해서 문자 상담으로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고민들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02-2638-3973번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3238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인데요. 네, 도림동 다세대 주택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도림동 지금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된 지역인데요. 여기 주택 계속 가지고 가도 될까요, 소장님? 네, 일단은 보시면은 도림동의 공공재개발 후보 지역에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곳이 이제 요 라인이 되겠고요. 여기에 어느 주택인가 이제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전체적인 영등포 지역의 좀 구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 지역에 같은 경우는 이제 다세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요 아래쪽에 보시면 푸르지오라든가 자이 쪽으로 해서 아파트촌이 또 형성이 돼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 장운고등학교 아래쪽으로 해서 신길 2구역이 이렇게 구역이 또 재개발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앞쪽으로 보시면은 신길역 앞쪽으로 해서는 또 역세권 쉬프트가 예정이 돼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신길 뉴타운이 자리를 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영등포역 후문 쪽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또 영등포 역세권 쉬프트가 또 예정이 돼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위쪽은 영등포역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전체적으로 중공업 지역에 대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은 이제 일자리가 채워질 예정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아파트촌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대규모의 또 아파트 주거촌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 신안산선을 통해서 새로 이제 역들이 진행이 되고 현재는 1호선으로 도심 쪽에 저쪽에 남영 쪽, 노량진 쪽, 대방 쪽 해갖고 용산 쪽으로 해서 서울역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신안산선을 통해서 바로 이웃하고 있는 이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의도 지역을 아우르게 되면서 이 영등포와 여의도의 대규모 권역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대단히 고급 주택지로 바뀌게 된다. 그렇다면 일자리 어떻게 보면 일자리 걱정이 없겠죠. 거기에 배후 주거 지역으로서 굉장히 고급 주택지로 또 이제 그 발돋움을 할 텐데요. 궁금하시는 점이 보시면 이제 공공 재개발 지역으로 진행이 됐으니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까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일단 후보지로 선정이 된 게 노림동 같은 경우가 올해죠. 8월 26일에 이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 이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요. 사전 기획을 통해서 이제 정비구역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죠.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시행자를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시공자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재개발에 대해서 알게 되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이제 관리 처분이 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주하고 이제 건설하고 준공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기간이 우리가 일반적인 재개발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보통 한 10년,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는 이런 일들을 공공재개발이라는 것은 이제 5년 내, 길어야 5, 6년 내에 이제 마무리를 짓는다라고 해서 거의 그 새 아파트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시작부터 준공까지가 반으로 줄어들 수 있는 굉장히 사업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긴 세월 고생하지 않으시고 어느 정도 기간이 좀 거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영등포역 하단부, 이 도림동 일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주택들이 많으면서 좀 어떻게 될까요? 쾌적한 주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공의 힘을 빌려서라도 제가 봤을 때는 개발을 완전히 해서 이루어서 전체적인 고급 주거타운으로 형성하는 것이 이 지역 가치 증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뭐 공공이 됐든 민간이 됐든 어찌됐든 이 지역은 재개발이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동의를 좀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좀 바꿔지게 되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6624번 쓰시는 시청자분인데요. 평택시 세교동 힐스테이트 지제역 아파트 거주 중인데 매도 여부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주 고민하고 계신데요. 여기 매도해봐도 되는지 그리고 시점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평택 같은 경우는요. 최근 들어서 이제 질문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쪽에 지식산업센터를 이제 또 뭐 분양을 받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뭐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까 하는 분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평택 지역이 되겠는데 특히나 삼성전자가 위치해 있는 이 고덕 신도시에 이 삼성이라는 게 삼성 반도체가 되겠죠.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쪽 자체가 지금 총 6개의 그 사업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P1부터 P6까지 진행이 되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게 P1, P2가 운영을 하고 있고 P3 같은 경우 세 번째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제 그 가동 예정이 되겠는데요. 아직도 남아 있는 것들이 또 3개가 더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약 한 15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쪽에 보시면 송탄 일반 산업단지라든가 요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표시를 정확한 표시는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해갖고 브레인시티라고 또 있습니다. 이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약 한 2만 5천 명의 일자리가 고용 창출에 대한 효과를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원만 합친다고 해도 거의 17만, 18만 정도의 단일 가장이라고 했을 때 주택 전체가 보통 한 15만 채 이상이 요구가 되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전체 이쪽에 영신 도시개발구역 쪽으로 해서 이 동삭동까지 해갖고 이 일대 전체적으로 고덕 신도시까지 합친다고 해도 이 고덕 신도시 아파트가 꽉꽉 들어찬다라고 해도 실제 한 10만 세대 정도 현재 있는 것과 합치게 된다라고 해도 한 10만 세대 정도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향후 남아 있는 뭐 한 7, 8만 원 정도가 되는 이 세대 수는 아직도 계속해서 수요 세력으로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공급 자체가 한 7, 8만 세대가 모자라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되는 거니까 이 지역에 투자를 염두에 두시거나 아니면 지금 해당 시청자분님처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이 지제역 쪽에 뭐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거주하시면서 대응을 해도 늦지 않겠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동산 하락장에서도 쉽게 꺼질 수가 없는, 왜냐하면 일자리가 탄탄하게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의 기회에서는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호재를 품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삼성이 어떻게 보면 역량 증가와 더불어서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밝게 보고 있으니까요. 거주하시면서 시장 상황에 대응해도 늦지 않겠다. 꼭 보유하시면서 좋은 결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매도 고민하셨는데요. 예, 향후 전망 살펴주셨고 계속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계속 고민되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02-2638-3973번 전화 주시거나 문자가 편하시면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5949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인데요. 망원동 일대 다세대 주택 투자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이쪽에 아무래도 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까요? 네, 망원동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여기가 한강변이 되다 보니까 이 한강변에 대한 개발에 대한 의지, 그다음에 한강변에 위치한 노후주택지다 이런 생각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좀 주고 계시는데요. 망원동은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는 모아타운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아타운이 형성이 된다라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빗금을 한번 쳐보겠고, 이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신속통합 진행되고 있는 또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통합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아래쪽에 하단부에도 보시면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이 망원동 지역을 좀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단점은 좀 학군이 좀 약하다. 관내에 전체적으로 초등학교가 2개 자리를 하고 있으면서 이 학군적으로 굉장히 좀 위축이 돼 있다고 표해야 될까요? 뭐 학업의 성취도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학군이 조금 딸린다,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들은 모두 장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다. 자, 한강변이다. 거기에 합정과 홍대로 이어지는 이런 상권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 상업 주변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함으로 해서 굉장히 임대 수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거기에 이쪽에 당인리 발전소가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서 마포 세빈 문화숲이라는 공원으로 조성이 됐는데 자연환경까지 녹지까지 잘 갖추고 있으면서 이쪽에 자유로라든가 뭐 노들길이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저쪽에 보시면은 내부순환도로까지 연결이 되는 이 도로망도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적으로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이 학군에 대한 힘이 조금 빠질 뿐이지 나머지들은 굉장한 강점으로 이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하나 집중해 보실 것은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모아타운이 진행되고 있고 신속통합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아무래도 이제 소문이 날 만큼 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가격 자체가 좀 높게 형성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자본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진다. 좀 큰 금액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은 작은 돈으로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본다면 아직은 소문이 나지 않은, 아직은 진행되지 않은 이렇게 합정동 양화대교를 당산 쪽에서 넘어온다라고 보시면 좌측으로 있는 이렇게 한강변에 있는 곳을 또 집중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은요. 이쪽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됐다가 주민들의 다시 이제 뭐 마음이 변하셨다고 해야 될까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신속통합이라든가 모아타운으로 진행해서 이제 일반 재개발을 진행을 해서
한강변에 굉장히 명품 주거 타운을 좀 실행시키려고 하려는 이 지역 주민들의 욕망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아직은 초기 투자 상황이 되니까요. 조금 더 수익률적인 측면 그리고 부담 없는 투자 금액들을 원하신다면 지금 현재 소문난 잔치집보다는 소문이 나지 않은 진행되는 곳에 한 번쯤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망원동 일대 지역 분위기 살펴주셨는데요. 아직 손이 좀 덜 탄 곳들, 투자할 만한 곳들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2-2638-3973번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7615번 쓰시는 시청자분인데요. 방이동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매도 후에 용산 이촌동 아니면 반포지구로 이주를 해볼까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송파구에서 이게 조금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지역들 좀 살펴보신 것 같은데요. 이 지역 이주해보는 게 적절한 방향일까요? 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이제 상담을 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주택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먼저 가장 그 주택 가격이 그 높은 가격을 형성할 어떤 그런 좋은 양질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을 먼저 선점을 해보자. 지금 돈이 있다면 뭐 지금 현재 가격이 부담된다고 하더라도 이왕 선점해 놓게 된다고 하면 화폐 가치의 하락을 통해서 상대적인 현물 가치의 상승은 올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앞으로 시간이 5년, 10년, 15년, 20년 지날수록 점점 입지를 누가 먼저 차지를 하느냐가 추후에 부동산의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송파구에서는 제가 하이엔드 지역을 하고 찍고 있는 곳들은 이쪽 위쪽이 되겠습니다. 한강변 쪽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올림픽 선수 기자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금액도 높이 상승을 했었는데 장점이 물론 있거든요.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아파트가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평균 대지 지분 같은 경우가 서울에서도 거의 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대지 지분 자체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 자체가 좋게 나오죠. 그래서 신축으로 바뀌었을 때의 그런 그러니까 지금 구축을 매입을 해서 신축으로 바뀌었을 때 그 수익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차원에서 금액 자체가 이제 많이 올랐던 건데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다라고 해도 일단 입지적으로 올림픽 선수촌 이 입지랑 같은 송파구 관내라고 한다면 잠실 한강변 쪽이 하이엔드 지역이 되겠고요. 시청자님께서 언급하셨던 이렇게 반포지구라든가 이게 동부이촌동 용산 쪽에 있는 이런 지역들은요.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게 되면 제가 속된 말로 천금을 주더라도 사기가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먼저 선점하신 분들이 뭐 돈에 휘둘려서 이거를 팔고 자시고 하실 분들이 아니라 일단은 좋은 입지를 먼저 선점해 놓고 대대손손 물려줄 것이다. 이런 말들을 제가 많이 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추후에는 돈이 있더라도 파는 사람이 팔자라면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러다 보면 먼저 자리를 선점하는 게 임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에서 일단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보다는 상위 입지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고민이 아니고요. 갈 수가 있다.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전혀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면 되는 겁니다. 뭐 반포 아파트가 떨어질까 봐, 동부이초동 아파트가 떨어질까 봐 얘네들 아파트 떨어지면은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도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자금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라고 하시면 갈아타실 수 있을 때 갈아타라. 그게 정답이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주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 사연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5256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인데요. 파주 통일동산 이주단지 내 단독 필지 매수 여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여기 토지 보고 계시는데요. 이 투자 가치 면에서 매수해보는 게 적절한 방향일지 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소장님? 네, 이쪽에 보시면 이제 통일동산의 단독주택 필지가 신세계 아울렛 근처에 있는 이제 지역을 말씀을 하시는 거. 제가 지난 시간인가 이 실시간 전화 상담을 통해서 한번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통일동산의 단독주택 이제 부지를 매수 고민을 하시는 건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로는 토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토지 가격의 변화를 한번 감지를 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쪽에 수요가 주택에 대한 이런 토지, 뭐 단독주택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주택에 대한 수요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두 가지만 예측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토지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요. 성동 IC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제가 기존에 얘기했듯이 여기 이제 개성 산업분단이라고 할까 거기 이제 물류단지 집합소가 되면서 이쪽에 이제 토지 보상이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세금 절세 차원에서 대토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쪽에 대한 토지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로는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반도처럼 톡 튀어나온 이 자리부터 해서 공릉천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곳에 제2 외곽순환도로가 예정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길 뚫리게 되면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2 외곽순환도로가 예정이 돼 있으면서 여기가 이제 인터체인지가 예정이 돼 있고요. 이 하단부에 보시면 두 군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GTX 차량 기지가 되겠고 이 아랫부분이 운정 테크노밸리가 예정이 돼 있는 부지가 되면서 자, 이쪽 지역도 근거리에 위치를 해 있지만 토지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주변으로 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알아볼 거에 대한 이 주변 지역의 토지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 상승하고 있다. 앞으로도 상승을 할 것이다. 계속해서 작업이 이어질 테니까요.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수요 같은 경우는 저 위쪽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이쪽 같은 경우가 지금 베트남 하이포인가요? 이게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 물량 자체를 이쪽 파주 쪽으로 물량을 이제 빼서 가지고 온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 지인도 이 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이쪽 지역 같은 경우 지금 인력 충원이 상당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물량 베트남에서 가져오는 물량을 그러니까 생산을 해내야 되는 거니까요. 어찌 됐든 그렇다고 보면 이 주변에 자유로를 통해서 주로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유로 상해에 있는 이쪽에 보시면 뭐 신세계 아울렛이라든가 주변 지역을 통해서 헤이리 마을이라든가 굉장히 이제 상업 지역이 발달을 하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주거 지역들이 좀 활성화되게 된다고 하면 이쪽 주변에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에 상응하면서 토지 가격 상승 또 주택 가격 상승까지 아울러서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따라서 답변을 드리면 통일동산 인근에 있는 단독주택 부지 매수에 대한 전문가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토지 매입해도 괜찮다라고 찬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생각하셨던 방향대로 계속해서 지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요. 예, 매수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1497번 쓰시는 시청자분인데요. 일산 동구 위시티 3단지 블루밍 아파트 거주 중입니다. 매도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어디 둘러보신 주택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여기 아파트 지금 매도하고 이주 계획 세워봐도 괜찮은 방향일까요? 네, 일산은 한 네 가지 정도 측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위시티 블루밍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 일산 전체로 봤을 때 위쪽으로 뾰족하게 솟아 있는 이 지역에 이제 위치를 해 있는 아파트를 매수를 할까요?라고 지금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일산 신도시라는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답은 금방 나올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일산 신도시에 가장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강력한 이슈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일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되겠죠. 이 재건축이 될 텐데 우리 지금 위시티 쪽에 있는 블루밍 아파트,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파트다. 그러니까 일산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이라는 이슈에서는 벗어나 있는 아파트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일산 신도시가 만들어진 기획됐던 가장 컸던 이유가
서울의 서울 도심에 주거 인력, 주거 분산이에요. 주거 분산. 서울 도심의 주거 분산이 되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저기 을지로, 중구, 종로구 이런 쪽으로 대변되는 이제 그 도심 쪽에 업무타운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주거 수요를 좀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되기 때문에요. 첫 번째가 됐던 두 번째가 됐던 일단 서울 접근성이 되겠고요. 이 서울 접근성에서 지방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건 당연히 지하철 교통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하철 교통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하철 접근성이 되겠는데 우리 위시티 블루밍 이쪽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지하철은 비역세권이죠. 비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조금은 그러니까 벗어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일산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일자리도 들어가면서 굉장히 기획돼 있는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GTX역이 킨텍스역 쪽에 이제 GTX가 정차를 하게 되면서 이 아래쪽에는 테크노밸리가 예정이 돼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또 이제 방송밸리라고 해야 되겠죠. 방송밸리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일산 전체에서 이쪽에 주염역이라든가 아래쪽으로 마두역 쪽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 쪽이 굉장히 지금 이제 주거와 상업이 혼재되어 있기는 한데요. 전체적인 중심 상업 지역으로 발돋움할 곳이 킨텍스 주변의 이쪽 지역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즉 일산 쪽에서 가장 메인으로 급부상할 지역이 이 지역이 될 텐데, 여기에서의 어떤 물리적 거리를 좀 본다라고 해도 좀 가장 멀리 일산 지역 내에서는 가장 멀리 메인 지역에서는 좀 벗어나 있다라는 거를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메인 지역에서도 가장 일산 지역에서는 메인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라 그럴까요? 물리적인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가격이 팍 차고 올라가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자, 끝으로 볼 건 어떻게 보면은 이 아파트 전체적인 장단점을 따진다기보다는요. 지금 이 블루밍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이제는 좀 갈아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를 지금 시장에서 매수를 고민한다라고 하면 저는 매수는 반대 의견을 드릴 거고요. 이쪽 지역에 매수하는 것보다는 또 하나 측면이 이 블루밍 아파트 자체가요, 굉장히 온통 중대형으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일산 같은 경우는요, 선택을 하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의 그 높은 주거 비용, 그러니까 직급으로 따졌을 때 굉장히 높은 직급이 아닌 이제 사회 초년생들에서 신혼부부들 이런 쪽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주택이 서울에서 너무 지금 높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노선 따라서 3호선 따라서 내려오고 해서 일산 쪽에다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40~50평 되는 중대형을 원하는 것보다는요, 이 30평대의 중소형들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우리 블루밍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온통 중대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수요 세력 자체가 이렇게 좀 넓고 깊지를 못하다. 일단 굉장히 얕고 적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니까요. 일단 수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 세력이 작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금액이 뛰어오르기에도 좀 역부족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결론을 드린다고 하면 매도를 한번 고민하셔서 이렇게 메인 쪽으로 3호선 라인 쪽으로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역으로 재건축의 이슈가 되면서 지하철 접근성도 괜찮은 조금 작은 평형대의 아파트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같은 지역이라도 좀 역세권 쪽으로 이주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렸는데요. 갈아타기 계획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다시 연락 주셔서 조금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02-2638-3973번 전화 주시거나 문자가 편하시면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는 누구나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입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8458번 쓰시는 시청자분인데요. 인천 청라지구 반도 유보라 2차 아파트 매수 여부에 대해서 질문 주셨어요.
있는데요. 인천 청라지구 일대가 지금 수도권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수해봐도 좋은 투자 선택일까요? 청라 지역에 매수를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좀 반대를 드릴 텐데요. 어차피 지금 이 시간에는 뭐 문자 상담을 하나 더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문자 상담으로 제가 끝까지 진행을 할 거니까 모든 상담은 오늘 상담은 다 문자 상담이 되겠고요. 보시면 이 청라지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인천 서구에 위치를 해 있죠. 그렇다고 보면 인천 서구의 공급량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인천 서구 쪽에만 지금 예정돼 있는 공급량 자체가 22년 올해부터 25년까지 굉장히 많은 7배, 5배, 1.7배, 1.2배 뭐에 이 지역의 적정한 공급량 대비해서 이렇게나 많은 물량들이 지금 예정이 돼 있다는 소리예요. 해마다 22년, 23년, 24년, 25년. 이 물량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적정 공급량에 대비해서 이렇게 월등히 많은 물량들이 인천 서구 쪽에 지금 공급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 청라 지역 주변으로 해서 이 루원시티라든가 저 위쪽에 검단 신도시 쪽에 이제 몰려 있긴 한데 특히나 이쪽에 호재라고 할 것들은 이제 7호선 연장이 될 텐데요. 이 7호선 연장은 최근 들어서 서울발 부동산 상승장 이 기간에 했었던 부동산 상승장에 어떻게 보면은 같이 휩쓸리게 되면서 우리 청라 지역도 같이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때 7호선에 대한 연장 개통에 대한 호재, 이 호재는 선반영이 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라 지역의 가격 자체가 많이 오른 상황이게 되는 거고요. 이쪽 지역의 아파트들이 이제 청라 신도시이기 때문에 같은 연대에 대량적으로 공급이 됐던 거라서 이 7호선이 연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예상되는 그 기간 자체가요. 이 7호선이 연장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이 청라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약 15년에서 20년 차에 접어든 아파트로 그 재건축을 앞두진 않았지만 신축 아파트가 아닌 그냥 기존 아파트, 노후되는 거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아파트로 해서 이제 신축의 힘이 떨어져 있는 그런 아파트로 전락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7호선이 연장 개통이 돼서 실제 개통에 대한 호재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아파트들은 어디가 될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렇게 루원시티 쪽에 있는 신축들. 지금 이제 올해부터 25년까지 들어가게 될 이런 아파트들. 이 신축 중심으로 실제 7호선이 연장이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이 개통에 대한 호재는 이렇게 신축 아파트 위주로 해서 이 호재가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실제 우리 청라 쪽에 있는 전체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들에 대한 개통 이후의 가격 상승은 지금 현재 같은 상승장에서의 있는 이런 가격 상승에 대한 폭에 비했을 때는 좀 미약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는 거니까요. 일단 지금 이 청라 지역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어쨌든 7호선 연장에 대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더 거주하시면서 시장 대응하겠다.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도 보여지긴 하는데 지금 이제 매수를 하겠다고 하시는 시청자분의 지금 사연인데요. 이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매수는 하지 마셔라. 지금 매수를 지금 들어가는 거는 아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매수를 문의하셨다면 저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3173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인데요. 동대문 더 퍼스트 대시양 아파트 매도 후 분당구 무지개 5단지 청구 아파트로 이주해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여기 지금 동대문에서 분당까지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긴 하는데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이주해봐도 괜찮을지 향후 전망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동대문에 있는 장안동에 있는 대시양 아파트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건 지도를 좀 보셔야 이해하시기가 빠를 것 같은데 요 지역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게 이제 대시양 아파트가 되는데 이 대시양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이게 지도를 통해서 보시게 된다라고 해도요. 자, 서울에 이 지하철이 지금 제가 아는 것만 9호선이 있잖아요. 그럼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9개 라인은 깔려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뭐 분당선이다, 뭐 경의중앙선이다 여러 가지 선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최소 뭐 어찌 됐든 10개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노선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다 거미줄처럼 지금 지하철이 이렇게 연계가 돼 있을 텐데 우리 대시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이런 지역도 이렇게 지하철 접근성이 굉장히 멀리 있는 곳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정도로 이상하게 모든 지하철역들을 다 좀 피해간 것 같아요. 굉장히 멀거든요. 지금 도보로 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거리들이 되기 때문에 그 지하철역에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그러죠? 운전할 때 안 보일 사각지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하철에 있는 지하철에서의 사각지대다. 더해서 주변에 뭐 일자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쪽 지역이 또 학군이 뭐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아파트 밀집 생활권도 아니고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서울에서도 가격 상승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 가격 상승이 가장 늦은 순서, 그러니까 최근이 되겠죠. 역으로 본다고 하면 가장 최근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아파트라는 거죠. 반대로 보면은요,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들은 하락장에서 굉장히 이 하락장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띠게 되는 아파트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조정 하락장에 접어드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가격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락 압력이 크지 않을까. 굉장히 좀 취약하다 이런 장에서 그래서 가격이 빠질 위험이 좀 높아 보인다. 그런 거에 반해서 여기서 이제 아까 분당 쪽에 분당 무지개 마을이라고 하셨던가요? 이제 분당 무지개 마을로 갈아타는 거는 어떠시냐? 그러면 지금 갈아타신다고 하니까 거주 겸 어떻게 보면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대시양 아파트가 가격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분당을 아마도 좀 염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시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 갈아타는 게 맞습니다. 맞고 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향후 전망을 보더라도요. 분당에는 일단 뭐 어찌 됐든 재건축에 대한 호재는 기다리고 있는데 분당의 무지개 마을에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실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일단 재건축에 대한 호재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분당 같은 경우는 강남의 대체 주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 접근성은 당연히 뭐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뭐가 있느냐? 판교라든가 분당 쪽 이 구역 내에도 굉장히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고급 일자리가 질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급 일자리도 갖추고 있고 거기에 학군도 굉장히 우수한 학군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어떤 특징들을 좀 비교를 해본다고 해도 장안동에 있는 대시양 아파트에 머무르는 것보다는요. 분당 쪽으로 한번 갈아타시는 거를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대찬성이다. 그래서 이제 갈아타시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재산 증식의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둘러보셨던 분당의 호재들 전해드리면서 2주 찬성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고민되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02-2638-3973번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사연 다음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2184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인데요. 구리시 수택동 대림 한숲 아파트 거주 중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어요. 여기 구리시 수택동 여기 현재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인데요. 계속 더 지켜봐야 할지 이 지역 향후 전망 살펴주시죠. 네, 구리 수택동에 이제 뭐 대림 아파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우리가 좀 구리시 하면 다른 거
다른 거 염두 그거보다 더 최우선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게 구리시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동안에 가격이 오르지 못해서 굉장히 좀 눌려 있다고 해야 될까요? 가격 자체가 눌렸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서울의 최근접 지역임에는 분명한데 서울 접근성이 그다지 좋지를 못했던 거죠. 어떤 접근성? 뭐 차를 타고는 얼마든지 갈 수가 있었으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이 지하철 교통에 대한 서울의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러다 보니까 구리시가 가지고 있는 역량 대비해서 집값은 눌려 있을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별내선 지금 지도상에도 표시가 되는데 별내선이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 얘네들이 뚫리게 되면서 연결되게 되면서 바로 어디로 이어지냐? 강남으로 바로 직결이 되는 거죠. 강남 직결이 되는 지하철이 개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 구리시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했던 집값을 눌렸던 이 아킬레스건들이 그냥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해소가. 그러면 더 이상은 뭐 볼 게 없겠죠. 보시면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앞에 초중고가 아주 단지 앞에 나란히 있습니다. 나란히 있고요. 요 뒤쪽 초중고등학교가 있겠고 요 뒤쪽으로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이 구리 돌다리 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 구리역 인근으로 해서 이 구리시 전체의 중심 상업 지역이 위치를 해 있죠. 이 중심 상업 지역이 위치를 해 있다 보니까 생활 편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문화 시설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러니까 온통 아파트촌 생활권역에 초중고등학교 잘 갖춰져 있고 뒤쪽에 바로 지근거리에 중심 상업 지역이 위치를 해 있다. 거기에 지하철역에 초역세권 아파트로 탈바꿈을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조건을 형성한 아파트를 서울에서 찾는다고 하면 굉장히 뭐 높은 금액을 지불하면서 얻어야 될 거고요. 구리시 자체가 지금의 주택 가격이 이렇게 눌려 있었었는데 추후 별내선이 개통한 이후에는 다시금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주변에 재개발이라든가 정비 사업들도 활성화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주거의 수준이 확실히 높아지면서 서울 특히나 이 강남 접근성이 개선이 된 것들을 동시에 누리게 된다라고 하면 향후 전망은 굉장히 밝다, 긍정적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해보시고요. 마음 흔들리신다면 다시 연락 주셔서 한 번 더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문자 사연으로만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문자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4825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인데요. 남양주시 덕소 아이파크 매도 후 하남 풍산 아이파크 아파트로 이주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남양주에서 하남시로 이주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이주 계획 세워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거는 뭐큰 고민이 필요하지 않으시죠? 이 덕소 같은 경우는요,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 수요 세력들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 불특정 대다수의 분들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쪽 지역이 특히 좋아서. 그리고 자차를 이용해서 특히나 출퇴근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그런 분들이 찾아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층 자체가 굉장히 한정이 돼 있죠. 풍부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우리나라 부동산이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보는 거지 이쪽 지역이 어떻게 보면 특별한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올랐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고요. 당연히 덕소에 있는 아이파크에 대비해서 이 하남 풍산 쪽에 아이파크가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도시의 크기를 비교해도 하남이 월등히 큰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 지하철 접근성, 지하철에 대한 교통에 대한 어떤 편의성을 본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뭐 5호선으로 연결이 돼 있고 추후에 이제 9호선까지 뚫리게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쪽에 3호선 오금역부터 이렇게 가미를 거쳐서 교산 신도시로 해서 다시 이렇게 하남 미사지역까지 하남까지 같이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5호선, 9호선, 3호선을 통해서 거의 이제 순환식으로 되면서 하남도 서울의 일부 지역으로 편입되는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덕수 아이파크에서 하남 풍산 아이파크로 갈아타는 것은 찬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렇게 생각하신 방향대로 마음 편안하게 또 2주 계획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고민되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02-2638-3973번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9246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인데요. 김포 구례동 이편한 세상 아파트와 장기동 수정마을 쌍용 예가 아파트 이 둘 중에서 어디를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포시 두 지역 구례동과 장기동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어디가 더 투자 가치 면에서 적절한 매수 전략일까요? 네, 김포 신도시는요.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가 되겠고 이 김포 한강 신도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서울 도심 지역, 특히나 서부 권역, 그러니까 서울 도심 지역의 인구 분산이었어요. 도심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인구를 이제 분산하려고 도시 자체가 신도시 자체가 이루어진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접근성 서울에 대한 접근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죠. 지하철이 되겠죠. 오죽해서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김포 골드라인. 거의 제가 봤을 때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김포 골드라인은 황금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줄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만큼 지하철에 어떤 게 더 가까이 붙어 있느냐가 그냥 관건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구례역에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한 이편한 세상과 장기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쌍용 예가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나을까요? 당연히 구례역에 있는 이편한 세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구례역 같은 경우는 뭐 적어도 여기서 출발하는 것, 즉 출근 때는 앉아서 갈 수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뭐 퇴근 때야 뭐 서서 온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으니까요. 저 같으면 구례역에 있는 이편한 세상, 즉 김포에서는 역에 붙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무래도 역세권 아파트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민되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5031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인데요. 가락동 테라펠리체 송파 아파트 매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번에는 송파구로 한번 가볼 텐데요. 이쪽 지역 분석과 또 매수 여부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송파구입니다. 송파구가 되겠고요. 송파구의 호재는 뭐 재건축, 그다음에 가락시장의 현대화, 그다음에 성동구치소 이전 부지의 개발 이런 것들로 대변이 되는데요. 제일 큰 게 이제 재건축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5호선 라인들, 3호선 라인으로 이어지는 곳들이 이제 개발 지역들이 이렇게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재건축들이 다 포진이 이쪽 안에 있는데 그렇다 보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즉 단기적인 효과는 없을 거예요. 단기적인 상승 효과는 기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런 장에서는요. 재건축은 보통 중장기적인 싸움이 소요가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주 세력이 이주 수요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주 수요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신축의 역세권 아파트 뭐 이건 주상복합이니 아니 그런 건 크게 의미가 없겠고요. 이런 쪽으로 해서 세력들은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가격 자체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계룡역 앞에 붙어 있는 이런 테라펠리체 같은 이런 신축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하셔도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신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부동산 상담을 위해서 1대1 대면 상담 준비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일정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막판에 그렇게 금방 끝나게 돼버렸는데요. 이렇게 지금 아무리 하락장이라고 하더라도요, 굉장히 아주 그 전도 유망한 이런 투자 품목들이 있고 또 내 집 마련을 빨리 해야 될 이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는 주택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콕콕 집어서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내 집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기준 없이 그냥 전체적인 것들로 궁금하신 점 토탈적인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 많이 저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대1 대면 상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또 부동산 고민 있으시면 02-2638-3973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도 잘하시고요. 저희 내일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